안녕하세요. TV 게네시입니다. TV 게네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3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영상이 업로드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일정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정을 짰는데 이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가 하루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제때제때 올릴 수 있도록 일정 조절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사방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공신이 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어사방문수로서의 활동 중에 한 가지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이제 다른 관직에 있을 때 방문수의 이런 공적, 방문수의 활동들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숙종 24년 3월 6일 서문중과 윤지환이 호포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다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호포법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 기사 자체에 방문수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밑에 호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방문수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종 때부터 군포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장된 법. 군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과되지 않고 양인 신분의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정에게만 부과하는 양인의 신역이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한사코 군포를 납부하지 않고 군역을 면하려고 노력하였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윤휴, 김석주, 박문수, 적양용 등이 호포법을 주장하였는데 호포법은 양반, 상민의 구별 없이 호를 기준으로 군포를 평등하게 징수하자는 주장이었으므로 양반들은 상민과 함께 군포를 낼 수 없다 하여 거부하였음.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포의 폐단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해진 그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착취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호포법을 주장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세금을 내자는 말인데, 자, 여기서는 박문수도 여기에 주장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로 영조 9년 1월 27일 영성군 박문수가 상소하여 소금을 구워 흉년을 구제하는 이점을 말하다. 자, 여기서 일부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 안에 많은 사람이 다 굶주리고 있으니 부항이 들어 다 죽게 되면 하수가 터진 다음에 물고기가 썩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떻게 수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통곡을 해도 시원치가 않을 것입니다. 소금을 굽는 계책은 사실상 천만번 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것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관계는 자세히 연구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이론만을 제시하여 소금을 굽지도 않고 폐단만을 닳도록 다툽니다. 소금 굽는 일을 버려두고서 또다시 장차 무슨 계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소금을 굽는 것과 백성을 구제하는 것,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선뜻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게 좀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소금은 매우 귀한 물품이었고 국가에서 이들 관리를 했습니다. 전매를 했는데 이건 국가에서 전매를 하면 이건 국가 세금과도 관련된 것이죠. 아무튼 국가 입장에서 소금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인데 자, 이를 구휼미로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자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구휼미라고 하면은 이제 쌀을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눠주고 이제 가을에 추수가 되면 이제 일정한 이자와 함께 다시 국가에서 걷어 들이는 건데 당시 구휼미조차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휼미 대신에 소금을 구워서 백성들에게 이 소금을 나눠주면 백성들은 이 소금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고
이제 먹을 것을 사는 뭐 이러한 방식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국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약간 좀 걸리는 것이 많기도 하겠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주장들도 있고 반대 의견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박문수는 좀 백성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소금을 활용하자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였고, 그리고 다음 활동으로 영조 14년 5월 18일 박문수 안혁석의 아들 안택준이 사사로이 김상원의 서원을 영건하려고 하니 금지하라 청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 제목만 봐도 박문수가 서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서원에 관한 그 상소 중에 좀 박문수의 그 서원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영조 14년 8월 9일 안동에서 서원을 허문 일과 서원의 폐단을 진달하는 병판 박문수의 상소, 자, 요 기사인데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벼슬이 경상에 이르고 현달한 자손이 있으면 부호로서 신역을 기피하는 무리들이 사원을 세우자는 논의를 수창하고 본가의 자제들은 영곤과 수재에게 간청하여 크게 서원을 창건하여 단청을 찬란하게 꾸밉니다. 간사한 백성들 가운데 군역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온 서원에 투속한 자들이 많아서 수백에 이르는데 돈을 거두고 쌍을 모으는 것이 문득 세금을 거두는 관청과 같으며 닭을 삶고 개를 잘 봐서 실컷 먹고 마시는 한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이 된 자들이 두려워하고 꺼려서 끌리는 대로 돌아보고만 있을 뿐 백골과 인족에게 거두는 폐단이 모두 이에 말미암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시 서원이 본래 목적을 잃고 좀 타락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타락한 서원, 그 본인들이 조선 건국 초기에 비난했던 불교, 절과 무엇이 다른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박문수의 서원에 대한 생각은 잘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조 15년 10월 29일 함경강사 박문수가 흉년이 들어 본연의 은으로 영남의 군미를 바꾸어 진구하라고 상소하다, 이 기사입니다. 자, 이거는 뭐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자, 이 일로 백성들이 감사하다며 송덕비를 세웁니다. 이 송덕비는 원래 이제 그 고을의 수령등이 선정을 베풀고 진짜 잘하면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덕을 기리는 의미에서 송덕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현존하는 송덕비가 좀 많이 있는데, 이 송덕비가 거의 대부분은 본인 수령들 자신들이 사주를 해서 본인들 수령들이 직접적으로 세운 그러한 송덕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문수의 송덕비는 진짜로 백성들이 감사하다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세운 그러한 송덕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관직에서의 박문수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기본 기조는 백성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관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다음 기사 내용. 때때로 간혹 골기하여 거칠고 조잡한 병통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 9년 1월 25일 우의정 김은경이 영성군 박문수가 임금의 무례한 데 대해 추구하기를 청하니 허락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우의정 김은경이 영성군 박문수가 언성을 높이고 임금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니 조정의 위의가 엄숙하지 못하다 하여 추구하기를 청하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는 아비와 자식 같은데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본다 하여 도리어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승지가 대신의 추구 요청으로 인해 이렇게 변명까지 하였으니 더욱 조정의 채통을 잃은 것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신하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임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박문수는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영조와 박문수의 관계가 정말 각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박문수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영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박문수와 영조의 관계, 그 관계를 살펴보면 정말로 둘의 사이는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더 각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더 정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다음 기사 내용. 자, 이광자를 사표로 삼아 지론이 시종일관 변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때문에 끝내 정승에 제비되지 못하다. 자, 이런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면 우선 영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본래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였는데 노론이 영조를 밀고 있었고, 때마침 경종이 일찍 죽자 노론이 밀고 있던 영조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위에 올랐으니 노론이 집권하는 건 당연하고 노론의 세력이 세지는 것, 입김이 세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영조의 상황은 이렇고, 박문수는 제가 앞서 그 이인자의 난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소론파입니다. 옹건소론파이기 때문에, 자, 이 둘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노론의 힘을 견제해야 될 영조와 그 다음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의 박문수, 그러니까 소론에 있는 박문수, 이 둘 정치적으로도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둘은 잘 맞았고, 더욱이 영조가 박문수를 더 총애했던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직 생활이 좀 백성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위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더 영조가 총애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은 박문수는 소론이었기 때문에 정승에 제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론이었기 때문에 영조의 총애를 받아 좀 당당한, 좀 더 각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소론이었기 때문에 영조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영조의 총애는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박문수 졸기 마지막에 그가 조람에 미쳐 임금이 슬퍼하여 맞이하놨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영조가 많이 총애했다는 말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릿속에 어사박문수라고 기억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사로서의 활동은 짧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직에 있을 때도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모두 모여서 어사박문수라는 것으로 표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박문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약간 좀 마음 한켠이 안타까운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어사박문수라고 하면 막 청렴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막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시 백성들은 힘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당시 관리들은 탕가놀이들이 많아서 수탈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지만 그 난세 속에서 일반 백성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갤럭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36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